머니왕 1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이제 연말이 되었습니다. 머니왕 1부 진행하면서 여의도가 옆에 보이는데 그때마다 진짜 이 사계절의 계절 흐름을 다 느끼고 여러분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토요일 아침을 맞이했었거든요. 근데 어느덧 정말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단풍이 막 있었던 여의도 풍경이 이제는 빈 가지가 보여주는 걸 보니까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 빨랐던 계절만큼 주식시장에서의 순환도 참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이 속에서 기회 또 얻으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자, 머니왕 1부의 경우는 두 위원님과 함께 진행이 되는 시간입니다. 한 분 한 분 시장 분위기 언급 주실 텐데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먼저 좋은정보 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과 여러 가지 시장 보는 눈 그리고 종목 보는 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겁니다. 끝나고 나면 무료 공개 방송도 펼쳐주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말 연초를 빛낼 제2의 루닛과도 같은 보석주가 있다면 그 종목은 무슨 종목일까요?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정보위원님과 먼저 머니왕 1부 시작합니다. 크리스마스 특집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그 연휴를 맞아서 이런저런 아쉬운 마음, 또 설레는 마음 다 혼자 된 또 연휴 아니겠습니까? 저희 머니왕 1부와 함께 여러분 이제 주식시장에서의 그 혼자 된 마음을 딱 한 길로 정립해 보시길 바라면서 본격적으로 스타트해 보겠습니다. 좋은정보위원 나와주셨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벌써 연말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끝나면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로 멘트가 또 그러게요. 변화가 올 텐데. 예, 한 해 한 해. 갑자기 극적인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그럼요. 예. 장면 전환이 일어났죠. 예, 예. 저도 오늘 거기에 좀 코디 맞춰가지고 오, 이렇게 또 산타 빨간. 이렇게 크리스마스 분위기 냈습니다. 넥타이가 멋지십니다. 우리 시청자분께도 크리스마스 인사와 함께 수익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또 일주일 만에 찾아뵙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옆에서 우리 앵커 멘트를 들어보니까 뭐 여의도에 지금 뭐 나뭇잎이 다 지고 오늘 지금 뭐 굉장히 날씨가 춥잖아요. 근데 절기로 보면은 진짜 sak풍이 불어오는 추운 겨울이지만 주식시장은 절기에 앞서서 정말 온기가 가득한 그런 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떠셨나요? 이미 10월 말부터 우리는 금년 들어서 세 번째 오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이번 주도 역시 주봉상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양성으로 마감을 하면서 11월 달은 단풍 구경, 또 12월 달은 바로 산타 랠리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해 드릴 수 있겠네요. 일단 한번 우리 그림을 보면서 오늘 투자의 팁을 겸해서 어떻게 우리가 시장을 앞으로 볼 것인가 그래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한번 코스피를 보실까요? 네. 코스피를 보게 되면은 어느 때가 가장 우리한테 큰 기회냐? 이때였어요.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근데 이때는 시장에서는 별로 좋은 뉴스가 안 나옵니다. 이때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죠? 우리 개인 투자분들 2주가 넘게 반대 매물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때 이제 슈팅이 나온 것은 바로 공매도 금지 또 이제 뭐 양도세 완화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랠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미 자리가 만들어지면요. 그 다음에 모멘텀이 형성되면서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또 주봉을 보아도요. 좀 양선 계속 나오고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산타 랠리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지금 양선이 한 6개 정도 나오면서 코스피는 한 15% 정도 올랐고 코스닥은 한 17% 정도 저점 대비 올랐어요. 어떻죠? 근데 지금은요, 어느 섹터가 오르느냐? 역시 성장주가 그 중심에 있어요. 예, 바로 신규 상장주. 제가 지지난 시간부터 여러분께 신규 상장주를 노리시자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아주 핫하게 상승이 일어나고 있고, 또 반도체, 바이오, 특히 이제 바이오는 또 최근 들어서 급하게 부상되고 있죠. 이런 섹터가 강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이제 나필 3일을 남겨놓고 시장 어떨 것이냐? 다소 숨고래가 일어날 거예요. 이건 숨고래기는 그냥 추세 하락이 아니고 1월 달을 위한 다이어트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종목이 없느냐? 지금 장에서 제가 온기를 가져오는 것이, 물론 지금 지수도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되게 올라오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개인 트레이더 입장에서 보게 되면 화려한 종목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거기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겠고, 제가 이제 다음 주 또는 1월을 노리는 어떤 섹터를 노릴 것인가, 그것도 오늘 또 제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료를 준비했거든요. 항상 선점 효과를 노리시라. 남보다 앞서서 한 발 시장을 좀 예측하고 선점 효과를 노리는 그런 전략이 결국 계좌 수익을 좋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황금 전략 너무너무 궁금해지는데 위원님과 함께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 연초에 좀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거나 아니면 더 주시해야 할 점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또 잘 정리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위원님, 네. 매력적인 그런 재료나 종목들이 있다면 좀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많이 오른 종목을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면 호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이 오른 종목을 저는 절대 여기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참고하시라는 거고. 네. 저는 여러분께 항상 제가 이제 그 30년이 좀 넘었는데 지론이 뭐냐면은 뉴스 나오고 스포트라이트 같은 종목들 뒤늦게 따라가면은 잘해야 조금 수익 나고 아니면은 좀 이렇게 낭패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아까도 봤을 선점 효과를 노리시라. 시장을 보시는 눈, 그다음에 또 우리가 어떤 그 트렌드가 있는데 트렌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점 효과를 해야 수익을 많이 내기 때문에 글쎄요, 저의 어떤 예측 전망이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전문가는 늘 앞으로 여러분께 투자 방향을 제시하는 게 전문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뭐 이것도 제가 그냥 뭐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니까 같이 공부하는 차원에서 좀 너그리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년도 3일 남았지 않은 3거래일, 저는 1월 달 것은 미리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주목해야 될 섹터, 우리가 보면 2,500개가 넘는 종목들이 있고 여러 섹터가 있습니다. 수십 개 섹터가 있죠. 여러분들 그 HT에서 보면 업종별로 쭉 나오고 그러죠. 거기 또 뭐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쭉 나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될지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딱 3가지, 핵심 3가지 주목 섹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뭐 우리 이 방송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 2분기부터 꼭 주목하시자. 왜 그랬냐? 그때 재고가 제일 많았고 감산이 들어갔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똑같이 영업이익이 아주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을 때예요. 반도체를 투자하는 눈은 그게 바로 제가 항상 말해요. 기저효과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이것은 반도체는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된다. 이미 2분기부터 시작된 랠리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메가 사이클에 진입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모멘텀은 뭘까요? 바로 챗 GPT, AI가 쏘아올린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반도체도 트렌드가 있는데요. 처음에 CPU에서 GPU, 그것을 받쳐준 게 HBM이었죠. 그 다음에 온 디바이스 AI가 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쓰는 모바일 기기라든가 이제 이런 쪽에서 빨리빨리 AI가 적용돼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습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뭐까지 가냐면 CXL 해서 컴퓨터, 그 다음 익스프레스 링크예요. 이런 것까지 자꾸 트렌드가 변화되고 있다. 자꾸 확장성을 갖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HBM 관련주 이미 잘 아시는 거고, 최근에 온 디바이스 AI가 핫하게 시장을 이제 지배하고 있는데요.
퀄컴이라든가 엔비디아, AMD, 애플, 뭐 삼성, 뭐 인텔 선점 경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는 뭐 칩셋 미드라든가 퀄리타스 반도체, 뭐 엊그제 또 급등이 나왔던 가온칩스라든가 제주 반도체, 그다음에 심텍, HP, SP 이런 것들이 관련주가 될 겁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역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주봉을 보셔야 돼요. 왜 이 반도체가 메가 사이클인가? 이게 바로 그때 기억나시나요? 우리 그때 공부하십시다라고 해서 이 주식시장의 언어 차트를 참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하시라고 그랬죠. 이게 상승 깃발령이고 지금 전고점을 돌파했어요. 이거 주간 차트거든요. 전고점을 돌파했다는 건 뭐냐면은 새로운 상승 채널이 진입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계속 급등이 나오느냐? 그렇지는 않지만 메가라는 것은 단기가 아니고 빅사이클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내년에 또 낸드까지 수요가 좋아지거든요. 한 20% 정도 좋아져요. 낸드를 비롯해서 이제 이것은 제가 긍정적으로 2025년까지 이렇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사상 최고를 경신하고 있다. 이것도 눈여겨볼 것이고요. 뭐 이제 또 우리 국내에서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 디바이스 AI 반도체에서 제주 반도체 이것은 뭐냐면은 로우 파워 DDR 이것을 하는 그런 설계하는 업체인데 이것도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갔죠. 사실 이런 종목들도 이렇게 많이 시장에서 회자될 때는 매수하시는 거 아니고요. 우리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이거 참 보면은 자기가 먼저 말을 해줘요. 그 다음에 모멘텀이 나오거든요. 한번 두 번 정도 우리 황금 맥점 전략에서 포착됐는데 좋은 상승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또 퀄리타스 반도체는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 바로 삼성전자 뭐라고 그럴까요? R이라고 그럴까요?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들이 설립했는데 이것도 결국 그 디자인 하우스 IP 그 설계하는 그 회사거든요. 이거 거의 신규 상장주 겸 또 뭐까지 올라가요? 바로 반도체 설계 회사죠. 이것이 다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좀 좋은 흐름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가온칩스가 야 이거 왜 이렇게 못 가지? 라고 했거든요. 이것도 결국 삼성하고 그다음에 ARM 그거 동시에 여기서 굉장히 좋은 파트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키 맞추기 상승이라면서 이때 또한 30% 급등이라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상징적인 의미다. 단 반도체를 공략하실 때요.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앞으로 상승이 여력이 있는 종목들 또 이런 종목들도 눌렀을 때 매수하시는 것이 계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보셔야 될 것은 이제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는 팬데믹 효과 우리가 이제 코로나 그때 유행할 때 그때부터 정점을 이루면서 딱 정점 대비 한 2년 반 정도 지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낙폭 종목이 다수가 발생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뉴스 나오고 이미 시장에서 회자가 되는 그런 종목들은 뒤늦게 가다면 크게 수익을 못 내더라. 그래서 좀 낙폭한 종목들을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야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더라.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진정한 대박주는 어디서 탄생하는 줄 아세요? 정배열 많이 올랐을 때 탄생하는 게 아니고요. 역배열, 이격이 많이 벌어지고 그때 진정한 대박이 탄생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는 분은 시장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엊그제 처음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그때 대통령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반도체를 제약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를 육성하시겠다. 그런 어떤 청사점을 그랬어요. 근데 바로 또 엊그제도 바로 한 총리께서 제2의 반도체를 육성하겠다. 주식격은 어떤 말이 있냐면은 정부의 정책에 맞서지 마라. 그런 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11만 명 그 인재를 양성하겠다. 그게 결국 이제 또 의대 그런 것도 이제 정원 늘리는 그것도 맞물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복잡한 8개 독소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또 이제 그 규제를 개선하겠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가까운 이거 큰 영향은 저는 없다고 보는데 어찌됐든 1월 8일 날 미국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일어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뭐 단기적인 좀 모멘텀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마지막에 FDA 승인이라든가 또는 라이센스 아웃 가능성이 큰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그 종목 움직임이 활발해요. 말하자면 레고캠 바이오 ADC죠. 그다음에 알테오젠, SC 제형주사, 그다음에 지노믹트리, 얼리텍 C하고 B가 있죠. 이것은 뭐 대장암 또는 방광암 이런 것들을 진단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또 큐로셀, 이 카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모멘텀을 가지고 시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한번 차트를 보실까요? 레고캠 바이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것도 저점 대비 상당히 어느새 또 정고점을 돌파하고 있죠. 항상 이게 이제 시장을 어떤 큰 트렌드, 어떤 그 시장의 판을 볼 때 굉장히 좀 유용한 지표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또 알테오젠도 그 전날 장대 양봉을 세우면서 또 정고점을 돌파한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큐르세 같은 경우도 이것도 뭐 상당히 이게 이제 카트인데 좋은 흐름이 이어가고 있다. 물론 이 외에도 다수가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 ABL 바이오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제약 바이오도 1월 달은 오래 시간이 지났고 제4차 산업혁명센터에서 가장 많이 못 알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죠? 아까도 모두에서 얘기했어요. 많이 오른 종목들은 나한테 큰 수익을 안 줘요. 그러면 여기에서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이제 바이오 섹터도 왔다. 그래서 낙폭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2주 전부터 계속 강조하는 신규 상장주예요. 1월 달, 2월 달 이제 금년에서 가장 시세를 냈던 것이 바로 신규 상장주입니다. 그래서 연초 학습 효과가 있을 거고요. 대부분 또 종목들이 성장 섹터에 포진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또 10월, 11월 달은 뭐 12월 달까지도 그렇죠.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연말 이벤트거든요. 근데 연초에는 그렇게 많은 회사들이 상장을 안 해요. 그러면은 그때 수급 효과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10월 달, 11월 달 상장한 그 회사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1개월 보험회수 물량 그런 것들이 거의 다 소화가 되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관전 포인트다. 최근에 또 걸출한 종목들 말하자면 두산 로보틱스 뭐 이제 또 거기 세 가지 이제 종목이 됐죠. 그 다음에 또 에코프로머티, 그 다음에 또 LS 머트리얼즈, 어제 바로 그 상장한 DS 단석.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따따블이 같잖아요. 이런 것들이 시세 주주들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이해하시면 될 것이에요. 에코프로머티 꾸준한 상승 흐름, 그 다음에 LS 머티 역시 머트리얼즈 꾸준한 상승 흐름, 그 다음에 DS 단석 이런 것들이 치고 간다. 아까 시세 주주도 부상하고 있다.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제가 세 섹터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공부들 많이 하시고 뭐 좀 공감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또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바람입니다. 맞아요. 어제 DS 단속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진짜 시장이 흐름이 확실히 좋은 종목 잘 매수하고자 하는 그런 대기도 많구나라는 게 느껴졌던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럼 위원님과 함께 우리 포인트들 한번 짚어봤는데요. 종목들로 넘어가서 하나하나 맥점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위원님, 네. 저희 맥을 한번 짚어주시죠. 매매한가요? 맥. 이제 맥. 맞아요. 맥점.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그럼 지금 오늘 트렌드 레포트 1월 달 거 미리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제가 참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거요? 10월 말에 여담인데요. 결코 이건 아니에요. 10월 말 밤방송에서 11월 달에 그때 되겠죠. 단풍경 가능성이 있다. 즐기자. 그럴 때 어떤 말씀들을 하셨냐면 야 지금 불안하고 뭐 지금 뭐 굉장히 안 좋은 장에서 무슨 말이야? 그러시더라고요. 그것도 다 저 100%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가 수익을 내려면은 또 한번 말씀드려요. 많이 오르고 그럴 때는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 것보다는 내용 있는 종목들을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맥점에서 잡자. 그게 결국 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정말 제가 4년 동안 머니투데이에서 방송하고 있는데 줄기차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실질적으로 이번 주는 또 외람됩니다. 이따 제가 무방이 있는데 여러분들 여실히 증명할 거예요. 퍼펙트하게 공략하는 종목들. 어떤 한 종목 올랐다 해서 뭐 몇백 프로 났다 해서 여러분께 쇼윈도 마케팅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차근차근 지금은 수익이 굉장히 우위를 가리는 장이거든요. 그럼 매일같이 상한가 또는 VI가 나왔습니다. 또 착각하실 겁니다. 상한가 VI라면은 야, 너 많이 올랐을 때 뭐 대부분 그러던데 타 방송에서도
아닙니다. 완전 저점에서 잡았기 때문에 황금 맥점에 잡아서 상한가 VI에 나와도 제대로 수익이 연결되는, 계좌 수익이 연결되는 그런 거였다. 그래서 나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물론 무방에서 추천드렸던 에코프로머티라든가 두산 로보틱스 이런 것도 단기간에 큰 수익을 냈고요. 그럼 하나하나 우리 맥점 공부해요. 첫 번째 KNX입니다. KNX는 12월 18일 날 황금 맥점에서 포착된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바로 음선이 5개 나올 때예요. 이때 전혀 뉴스 안 나옵니다. 좋다는 얘기 안 나옵니다. 야, 그런데 이때부터 음선 5개에서 이제 공략이 시작돼서 이때부터 35%가 수익 났습니다. 차트 보면 화려하지가 않죠. 예, 이것은 원통형 배터리 그 전류 차단 장치, 예, 바로 CI들을 만드는 독보적인 회사인데요. 고점대에 많이 내렸을 때 반토막 났을 때 이때 들어가면 35%예요. 이 단기간에 35%는 정말 좋은 수익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 블루엠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건 뭔 회사? 의약품 그 유통에서 쿠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문 의약품을 이제 뭐 영업사원에 직접 의사 찾아가지 않고 거기서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보세요. 76,000원짜리가 어디까지 빠지냐면 27,000원까지 빠집니다. 그러면 거의 3분의 2 토막 났잖아요. 이럴 때에서 뭐 이 첫날 VI 두 번째 준 상한가 하면서 딱 이때 매수해서 3거래일 동안 32%예요. 진짜 이제 저점이라는 이제 아시겠죠? 시장 보는 눈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종목 보는 눈도. 그린 루스스 이건 어떤 회사냐면 반도체에서 초고밀도 코팅 그걸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것도 가만 보실래요? 이것도 음선 3개에서 노란색에서 강세행태 나면서 이틀 동안 VI가 그러면서 32%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단기 option부터 상당히 좋겠죠. 코어라인 소프트가 있습니다. 이 코어라인 소프트는 뭐 비오노라든가 루넷에 의해서 의료 AI에서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도 가만 보시게 되면 양 캔들 이때 또 양양 캔들이 포착이 되고 자주 포착이 돼서 결국 한 26% 정도 짧은 기간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었다. 그다음에 제조반도체를 보시게 되면 이것도 이렇게 눌렀을 때 매수하시니까 그래도 이것도 뭐 큰 수익이 아니면 13%. 다만 이런 데서는 저는 매수는 안 합니다. 황금 맥점에서 포착된 걸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따 뭐 제가 다음 코너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도 선점 효과 저점에서 잡는 게 결국 내 계좌에 큰 수익을 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또 에이직 랜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퀄리타스 반도체와 비슷하게 반도체를 설계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어요. TSMC에서 파트너가 되고 있고요.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죠. 바로 어제는 코스닥이 한 0.56% 조정이 일어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딱 황금 맥점이 포착해서 13%나 이것도 다 저점에서 크게 갭상승은 아니거든요. 13%나 당일 수익이 가능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큐라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바이오 쪽인데 양양음 패턴, 뭐 임상, 일상, 뭐 좋고에 나왔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상 모멘텀이 있는 거죠. 이것도 그냥 이런 종목들은 조금 이격이 벌어지니까 그냥 크게 또 이렇게 올랐다가 내리고 있지만 그래도 VI 걸면서 한 19%까지 올랐다. 바로 이번 주 좀 지수는 물론 양보이지만 어려운 구간에서 보통 뭐 기본 한 10몇 프로에서 30몇 프로까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었다. 다 보시면 아실 겁니다. 거의가 눌림, 거의가 음선. 보통 뉴스 나오지 않고 여러분들이 조금 소외됐던, 외면했던 그런 자리에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황금 맥점 전략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좋습니다. 맥점 하나하나씩 또 포착해 주셨고 결국에는 이걸 잘 활용해서 여러분 매매하실 때도 도움 많이 얻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심화 시간 넘어가서 더 자세하게 집중 있게 다뤄봅니다.
네, 이제 심화 시간이고요. 우리 좋은 정보 위원님과 함께 제대로 배우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네, 나와 있습니다. 네, 또 연휴 앞두고 이 실시간으로 봐주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저희 정말 제대로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시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또 오늘 해답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네. 성공 투자하는 것이 일견 쉽기도 한 것 같은데 제가 참 주식을 좀 오래 하고 또 여러분들을 제가 많이 모셔봐서 압니다. 겉모양 수익은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차곡차곡 내 계좌에 수익을 쌓아 가야 되는데 우리가 확률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몇일까요? 딱 50%입니다. 홀짝 논리예요. 내가 어떤 종목을 들어서 수익 날 수 있는 확률 반? 또 손해볼 수 있는 확률 반이에요. 단순 확률을 봤을 때. 그런데 이 주식시장에서는 그거고 반대로 아이를 이렇게 95% 분들이 손해를 보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내가 어디 가서 나 주식해서 자신 있게 말 못하잖아요. 샤이 주식 투자가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왜 그럴까요? 손해날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제가 늘 봤어요. 손해를 안 나고 수익을 나시려면 조금 대중과 그러니까 95% 분들이 이 바닥에서 손실을 보신다고 그래요. 반대로 매매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뭐 때로는 어려울 것 같지만 되게 쉬워요. 주식에서 감정이입을 좀 멀리 하시고요.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용이 있는 종목들을 많이 올랐을 때가 아니고 초점에 잡으세요. 그래서 오늘 기회 포인트를 두고 한번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뭐냐면은 많이 오른 종목들은 잘못하면 고점에서 물리기 일쑤고 손해보기가 쉽지만 달리는 말에 막 올라타면 낙상하면은 어떻게 돼요? 상처가 크잖아요. 근데 뭐냐면은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 잡으면 장점이 뭐냐? 리스크는 최소화하면서 그 다음에 계단식 상승 파동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게 바로 황금 맥점 전략이고요. 자,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코어라인 소프트입니다.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이 바로 떠오르는 의료 AI의 그런 별이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실 이 회사가 하는 게 뭐냐면 3D, 그 CT 촬영하는 건데요. 특히 흉부 쪽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흉부에서 특화되어 있는 것이 우리 국내에서는 바로 이 회사입니다. 그 정부에서 인정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글로벌에게 좀 인정받는 게 바로 지멘스 제품이에요. 독일의 그 유명한 의료회사 있죠? 근데 성능을 보게 되면 그 회사보다 더 좋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루닛하고 MOU도 체결했고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 아셔야죠. 그것을 어느 때 공략하느냐. 이럴 때 매수하시면 안 돼요. 이럴 때. 이때는 시장이 막 회전하고 그럴 때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 지금 종목이 딱 얼마 46,000원짜리가 반토막 이하로 떨어질 때예요. 이게 바로 10월 20일 황금 맥점이 포착합니다. 자, 음선이죠? 몇 개 나와? 7개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뭐예요? 이때는 절대 또 말씀드릴게요. 뉴스 안 나와요. 그러면은 이때부터 이게 뭐냐면 쌍바닥 다이버전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단식 상승 파동을 이루는 겁니다. 이것도 이렇게 계속 마디 황금 맥점에서 양양은 포착해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었다. 바로 코어라인 소프트가 그겁니다. 이거 어느 정도 올랐을까요? 126% 올랐어요. 10월 20일부터 이거 불과 딱 2달 만에 이런 것들이 바로 저점에서 잡으면 계단식 상승파에 좋은 수익을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 코어라인 소프트 이런 종목들 제가 또 이따 무방에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들을 좀 저점에 잡는 전략은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다음에 또 뷰노가 있습니다. 뷰노도 마찬가지죠. 의료 AI를 제가 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설명드렸을 거예요. 그런 것도 어느 때 잡느냐. 우리 화선 앵커님 지금 열심히 이제 우리 시청자분 아주 바쁘신데 이거 뭐예요? 양음양. 양음양. 도지. 이게 놓치지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오늘 이게 딱 빨간불이 너무 이뻐요. 그래서 빨간 그러면서 이렇게 계단씩 오르는 거잖아요. 자, 뷰노는 뭐냐? 이게 뷰노 딥카스가 있잖아요. 이미 55개 병원에 지금 진출해 있고 이게 크게 두 가지예요. 딥 브레인하고 딥카스. 이런 것들이 다 앞으로 성장 모멘텀이 된다. 꾸준히 오르고 있다. 바로 이런 것들. 이런 종목들은요.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초보시던 직장 다니시던 누구나 다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 유명한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이제 시장에 그야말로 대중주가 됐습니다. 어떤 증권 방송을 보던 어떤 전문가가 됐던 다 두산 로보틱스를 말씀하십니다. 맞죠? 근데 아직도 뭐 끝났다고 좀 보기에는 이르지만 저는 이 종목은 4번을 공략해서 큰 좋은 수익을 냈단 말이에요. 근데 최저점에 포착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바로 황금 맥점 전략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공부하실까요? 많이 내렸어요. 자, 주가를 보시게 되면 이게 완전 또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 기저효과, 아까 제가 역배를 말씀드렸죠. 이 기저효과는 내가 이 시점에 들어가서 수익이 안 날 것 같지만 내용 있는 종목들은 결국 나한테 큰 수익을 주는 거예요. 첫 번째 포착한 건 또 한번 공부하십시다. 황금 맥점에 포착한 게 많이 내렸죠. 이게 바로 거래가 수반하면서 장대 양선이 나와요. 이평선이 단기평선에 밀집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살짝 음선. 이때는 어떻게 보내야 그 다음을 자리를 보는 거예요. 역전된 만차다음에 도지. 이때부터 첫 번째 공략 포인트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였느냐. 아까 제가 화선 앵커님한테 방금 질문했던 양입니다. 이때 노란색이었죠. 이거 또 한번 누르고 있죠. 양음양. 이게 최저점 아닌가요? 그래서 여기 이게 최저점, 두 번째 저점이 여기 있고 계단식 상승 파동. 이때부터 그때 제가 이것은 이제 공방할 때 9만 원 정도에 매수해 보세요 라고 했던 것이 벌써 12만 원이 단기간에 축 넘었죠. 그래서 완전 저점에서 포착하고 큰 수익도 났고 또 최근 거에도 한 30% 정도 수익이 가능했던 바로 두산 로보틱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있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제가 이제 자율주행에서 퓨런트에도 있고 뭐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제가 굉장히 신규 상장주에서 공부 많이 한 종목 중에서 좋게 봤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처음에서 이제 뭐 상한가지 단숨에 100% 올랐거든요. 이럴 때는 매수하시면 안 돼요. 일단 100%가 넘는 종목들은요, 저점 대비 물론 뭐 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종목들은 흔하지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누르면 추죠. 그러면 그 다음에 포착된 게 어디였냐?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예, 바로 이 자리에 포착돼가지고 조금 오르다가 뭐 단기 수익이 가능했죠. 살짝 눌렀지만 크게 훼손되지 않고 계단식 상승파 일어나고 있고 사실 어제 같은 경우도 이것도 또 나오죠. 역전되어 만차다음에 도지. 그래서 어제 장이 안 좋았는데도 몇 프로 올랐나요? 8% 가까이 올랐어요. 뭐 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략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뭐냐면 매매의 기술이란 건 뭐냐면은 결국 내 계좌 수익을 극대화한 그런 전략이잖아요. 고점 매수해서 저점에서 수량을 늘리고 그 다음에 또 사면은 또 수익은 더 배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항상 그렇게 해서 제가 좀 그동안 굉장히 어려운 구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게 바로 황금 맥점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좀 진도를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HMM입니다. HMM은 뭐 이번에 결국은 뭐 하름에서 인수하면서 그 모멘텀이 됐지만 첫 번째 포착된 게 어디였느냐? 예, 바로 11월 2일 날이었습니다. 이게 또 보이시죠? 11월 2일 날이 바로 양음 패턴. 그러면서 쭉 가다가 이제 뭐 그때는 뭐 이게 뭐 인수할지 몰랐잖아요. 이 맥점에서 이평선 밑에서 포착돼가지고 여기서 또 한번 슈팅이 나왔네요. 예, 바로 HMM이 그게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메가이CS라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뭐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 산소호흡기 그 병실에 그 공급하는 그런 거죠. 산소로. 그래서 요것도 역시 저점이 어디냐면 양음. 이럴 때 포착해서 살짝 누르고 계단식 상승 파동을 이루면서 120%나 오를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에이직 랜드를 한번 보실래요? 에이직 랜드도요, 굉장히 쉬워요. 좀 여러분들 좀 이제 뭐냐면 뭐니 하더라도 정말 짜릿짜릿한 수익, 저점이 잡아서 내는 게 뭘까요? 단기간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맥점이죠. 봐요? 역전내 맞춰다음에 토지, 황금 맥점 전략 넘버 1이에요. 넘버 1, 넘버 5 거의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어떻게 그러니까 적산면이 나오면서 슈팅이 나오면서 이때부터 1, 2, 3, 4
4거래일 동안 55%나 수익이 가능했던 거고 또 그 다음에도 바로 여기죠. 여기서 살짝 이렇게 음선 나올 때 노란색에서 포착해서 단기 VI 걸리면서 3일 동안 36%. 우리 한 두 번씩이나 공략해서 좋은 수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바로 어제도 13% 수익이 가능한 그런 자리였네요. 그 다음에 또 큐로셀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로 카티거든요. 카티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파이프라인을 요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종목들은요, 딱 그냥 그 내용 또 아셔야죠. 제가 자리를 이건 공부 한번 하시자고요. 상승 다음에 눌리면서 이게 강세 잉탱이에요. 여기에서 꼭 주목할 게 하나 포인트가 있어요. 거래를 바닥을 만들어야 돼요. 이 거래 바닥이 어떤 뜻이냐면은 여기서 물리신 분들이 다 손절이 나오고 더 이상 우리가 마른 수건을 짜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이 바닥이 그렇잖아요. 10월 달도 10월 말까지 그 안 좋았고 주가가 급등 나온 게 지수가 뭘까요? 개인 투자들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거 손절 안 하고는 견디기 힘들거든요. 이럴 때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도 한번 급등 상한가 30% 나왔고 그 다음에 양음 위수염 밑거래 패턴 도지를 놓치지 마시라. 그러면서 이것도 63%나 오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다음에 큐르셀 다음에 DTN CRO가 있습니다. 이것은 DTN CRO는 어떤 회사냐면은 바로 그 임상 수탁을 하는 그런 회사예요. 이것도 이때 쫙 올라왔고 계단식 상승파도 이러면서 이제 또 상한가까지 뽑았네요. 이제 바이오 이제 그런 섹터가 부상되고 또 뭐 이 종목은 잘 아시겠지만 어떤 뭐 정책 관련주도 포함이 된다. 그래서 오른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제주 반도체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주 반도체도 어디서 잡아야 제대로 잡는 거냐. 또 한번 보세요. 또 공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양양음 패턴이 첫 번째 나옵니다. 이평선 밀집이죠? 그 다음에 이때부터 쫙 올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양양 패턴 두 번에 걸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 최근에 화제가 됐던 그 다음에 제주 반도체 황금 맥점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뭐 제가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최저점에서 한 160% 넘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레비오 코퍼레이션이 있습니다. 레비오 코퍼레이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11월 27일 날 포착해서 이것도 계단식 상승파 어제 또 슈팅이 나왔네요. 이게 인플러스를 이용해서 그런 광고하는 그런 회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막판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가 대장이라면 이것은 이제 삼성 R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이제 서서히 펄랍 될 겁니다. 10월 31일 날 완전 저점 맥점이었죠. 아까 말씀드린 계장식 상승 파동을 이루면서 가고 있는데 정고점 한 20만 원 되거든요. 저는 이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이제 파두가 있는데요. 파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꾸준히 봐야 돼요. 내년을 본다면 악재는 다 벗어났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관심이 꾸준히 보시자. 이렇게 한 29,000원까지 열려있다 AS에 드릴게요. 오, 좋습니다. 추가 전략까지 세워봤고요. 이제는 신규 공략주를 한번 들어봅니다. 위원님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크리스마스 선물이네요. 에코프로 머티리얼가 좋은 수익을 드렸잖아요. 제가 그 무료 추천드려서 한 60% 넘게 단기간에 수익 드렸는데 이제 그에 의해서 LS 머티리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때 무방에서 가격 전략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LS 머티리얼즈 이거 엄청 반짝반짝 빛나는 화제의 종목이잖아요. 지금 구간에서 어떤 포인트 잡고 들어가면 좋을지 가격 전략은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펼쳐집니다. 그러면 이거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게요. 위원님 정말 보석주가 또 발굴을 하기 위해서 저희 금강회고 가면 됩니까? 네, 룬이 참 제가 외롭게 발굴한 종목이거든요. 룬넷에 이어서 또 크게 갈 종목 제가 무한 때마다 야심차게 발굴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거나 또 함께 하실 분들 참고하시고요. 그게 한 꼭지라면 또 한 꼭지는 뭐냐면 투트를 가야 되는데요. 내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크게 계좌에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하나. 그 다음에 아까 다 보셨죠? 보통 왜 그냥 저점 잡아서 상한가 VI가 거의 매일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잡는지 제가 무방에서 여러분께 좋은 팁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또 이제 성탄절이잖아요. 제가 산타 선물도 멋지게 준비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잠시 후 펼쳐지니까요. 놓치지 마세요. 11시 20분, 10분 후 시작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하셔서 첫 번째 링크 클릭 후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조은정 의원님의 사진 보이고 그 옆에 방송 중 깜빡입니다. 이 버튼 클릭하면 되니까요.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말 연초를 빛낼 종목들 함께 발굴하시면서요. 조은정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주식시장에 루돌프가 등장했습니다. 루돌프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수익의 방향으로 인도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엉뚱한 곳에 산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재상 의원님과 함께 안전한 주식시장으로 인도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인사하겠습니다. 의원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잘 어울리세요. 세상에. 제가 이제 벗고 의원님 다 이렇게 몰아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우리 인사 부탁드리면서 시장에 있어서 이런 빨간 기운 많이 전파해 주십시오. 네, 이제 한 해도 이제 거의 다 가고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한 해가 마무리가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내년에 여러분들이 수익 내기 위해서는 지금 한 해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해 마무리 잘 하시는 측면에서 오늘도 다음 주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주 급등이 예상되는 내용들을 보기 전에 우리가 매매할 때 가장 필살기적인 가장 핵심적인 내용 한 가지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매매할 때 가성 대비, 우리가 투자 대비 가성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은 어떤 종목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인사이트적인 측면에서 수익률을 미리 예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종목들은 시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 바로 거래량이죠. 네, 거래량. 근데 이 거래량이 위에서 나왔냐 아니면 아래에서 나왔냐인데 이게 이제 바닥에서 나왔을 때가 얼마나 바닥에 대량 거래가 실렸느냐에 따라서 상승률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바닥에서 나오는 이런 대량 거래의 핵심적인 내용. 자, 전일 대비.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메모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일 대비해서 10배 이상의 거래량이 발생을 하거나 바닥에서, 그리고 1년 만에 최대 거래량. 네, 1년 만에 최대 거래량이 터진다고 하면은 이런 종목들이 가장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준비하다 보면은 굉장한 수익률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뭐 작년 올 초 같은 경우에 이제 유로메카가 대표적인 예였는데 유로메카가 그 바닥에서 대량 거래 이후에 거의 300% 가까이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해서 보신다면은
굉장히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내용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력스 바이오. 우리가 이 큐력스 바이오가 상장 초기에 6배나 올랐다는 거. 근데 6배 오른 상태에서 되게 신규 상장주가 6배 이상 올라가면은 다시 원점 이하로 쭉 내려가서 1년 동안 하락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은 보면은 6배가 이렇게 상승한 이후에 조정을 충분히 거치고 나서 다시 상승을 시작을 하죠. 근데 이런 포인트가 바로 이 종목이 상장 초기에 6배가 올라갔지만 상장 공모가보다 훨씬 더 많은 뭐 10배까지도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인사이트적인 측면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거의 핵심은 뭐냐? 자, 보시다시피 바닥에서 이런 대량 거래가 발생한 이후에 고점에서 매도 물량이 없어요. 그죠?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닥에서 전날 대비 10배 거래량이 터지거나 1년 만에 최대 거래량이 터지면 굉장한 상승폭을 나타내는데 이 종목은 신규 상장한 종목이기 때문에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1년 만에 최대 거래량도 아니고 상장을 했기 때문에 전날 대비 10배 거래량도 아니지만 자, 상장 초기의 대량 거래 물량과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의 매도 물량 이게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이 조정받고서 다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다시 포착이 들어가서 이제 이 종목이 얼마나 갈 것인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회사가 이제 주요 거래처가 뭐 화이자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 글라코, 머크 이런 대형 거래사와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의 핵심은 세포를 갖다가 분석을 할 때 센트리퓨즈 우리가 원심 분리를 안 하고 세포를 분리하기 때문에 세포를 분석하기 때문에 세포 파괴가 적기 때문에 정확도가 훨씬 더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이런 자동화 시스템 자체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인건비도 절감시킬 수 있는 거의 세계 최초의 그런 장비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 회사의 원래 기존의 제품이 레미나워시라는 그런 제품이 3억 정도 하는데 이거를 보급형으로 만들어서 6천만 원대의 신제품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이제 미국과 독일 쪽에 진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표이사님께서 얼마 전에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면은 2조 원대 시장인데 이 중에서 거의 30%까지는 시장을 장악할 수 있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자체가 목표가 6천억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저기서 6배가 올라갔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장 초기보다 훨씬 더 강한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제 이 상승 초기에 포착이 된 이후에 지금 거의 한 43%가 올라갔는데 중요한 거는 이 구간이죠. 자, 이 구간이 고점 대비 정확하게 3주를 조정을 받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가를 어느 정도 케어를 할 때 2주, 3주, 1주 이런 식으로 1, 2, 3주로 나누는데 이 정확하게 3주가 조정을 마친 다음에 21선에서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구간에서 봤을 때 우리가 매수할 때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 않고 바닥에서 어떤 물량들이 움직였는지를 파악을 해서 매수를 최대한 간단 명료하게 하고 우리가 매도할 때는 고점에서 어떤 식으로 매도를 해야 될지 분할 매도를 해야 될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바로 이제 어제 바로 다시 한번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N자형 파동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다. 만약에 월요일 날 하락 출발하면은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겠죠. 근데 마침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반드시 월요일 날 아마 요즘에 또 트렌드는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들어오면 그 다음 날 한 1% 정도 하락 출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모가가 13,000원인데 아마 충분히 10배까지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봉을 보시면은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이제 이 조정권을 마치고 이제 바닥에서 처음으로 다시 올라오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런 추세가 어느 정도 조정이 완전히 다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올리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퀄리타스 반도체입니다. 퀄리타스 반도체는 뭐 설명 안 드려도 요즘에 뭐 AI 온 디바이스 AI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개발하고 있는 CXL에 대해 관련된 종목들이 바로 이런 종목들인데 그 CXL이라는 거는 이 DDR 자체가 어느 정도 저장 용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터페이스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D램의 용량을 갖다가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CXL입니다. 근데
삼성전자에서 CXL에 대한 이미 상표 등록이라든지 이런 걸 추론해놨기 때문에 거의 상용화가 임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거기에 관련된 종목이 바로 이런 종목인데, 이런 초미세 반도체 장비 공정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된 이런 퀄리타스 반도체가 그런 이유로 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이렇게 포착이 됐을 때 벌써 70%나 올랐는데, 아마 이 구간에서 횡보가 나왔을 때 거래량이 얼마나 주는지를 보시고 판단하시면은, 지금 상거래 연속해서 거래가 줄었기 때문에 만약에 월요일 날 거래가 더 준다고 하면은 그게 바로 이제 매수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고점에서 어느 정도 매도 물량이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하면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주 연속 올라왔습니다. 5주 연속 올라왔고, 주봉상 봤을 때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뭐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 여기가 매도를 해야 될지를 아마 다음 주에는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코어라인 소프트입니다. 네, 코어라인 소프트도 제가 지난주에도 이 종목을 설명을 드렸는데, 마침 이제 지난주에 설명드리고 나서도 또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패턴들이 거의 비슷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랑 코어라인 소프트가 거의 유사합니다. 네. 상승 초기 이후에 조정을 많이 충분히 받고 다시 N자형 파동을 그리고 있는 그런 단계로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에 이 의료 AI 쪽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3D 영상, 그러니까 CT라든지 MRI라든지 이런 쪽의 영상을 의사 선생님이 한 분이 이렇게 판독하는 것보다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런 결과를 도출해내기 때문에 5명의 의사가 같이 판독하는 거와 동일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정확도가 높아지면서 오진율이 낮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의료 AI 쪽의 활용도가 AI에서 가장 높은 분야, 그리고 앞으로도 활용도가 높은 그런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료 시장에서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뷰노라든지 루닛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그만큼 시총이 올라가는 이유가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루닛이나 뷰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 구간을 봤을 때 지금 항상 거래량을 보시면 되는데, 요 3일째 거래량이 줄고 있죠. 3일째 거래량이 줄고 있는데 고점을 돌파했고 5일선도 지지하고, 지금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지금 6거래를 연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도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포착을 해서, 네, 거래량을 보고서 포착을 해서 다시 이전 고점까지의 상승세를 우리가 한번 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주봉상 보시면은 주봉상 양음양 패턴을 만들고서 이번 주에 올라왔죠. 그래서 거래량이 서서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5주 동안의 흐름을 보면은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물량 소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7주 전에 이 고점 대비해서 이런 박스권을 드디어 돌파하는, 네,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한 주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대개 피날레를 장식할 때 1, 2, 3라고 하죠. 이런 3번의 장대 양봉이 나오면은 거의 거기가 고점이다. 근데 지금 주봉상 보면은 2번 정도 양봉이 나왔죠.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가 피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 종목도 이 바닥권에서 이 패턴이 다 똑같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어라인 소프트, 큐옥스 바이오 시스템 전부 다 차트 흐름이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차트를 보는 이유는 그런 어떤 역사를 보고 나서, 주가가 흘러왔던 역사를 보고 나서 과거에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기본적인 분석, 이 회사는 재무상으로 봤을 때 저평가고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런 거는 기본적인 분석에 의해서 우리가 중장기적인 측면이지만, 우리가 차트 흐름을 봤을 때 과거에 아주 똑같고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큐리옥스 바이오, 코어라인 소프트, 그리고 스마트 레이더까지 똑같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레이더 라이더를 갖다 생산하고 있는데, 중국 상무부에서 라이다를 갖다가 수출 금지 품목에다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한번 급등 양상을 나타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겠죠. 만약에 수출 품목을 제한했는데 이게 갑자기 다시 수출 가능 품목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구간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구간을 뭐 이따가 이제 주봉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박스권을 바로 돌파하는 바로 그런 캔들이 나왔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큐리옥스 바이오, 코어라인 소프트, 스마트 레이더까지 다 그 구간을 돌파하면서 N자형 반등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주봉상 이런 박스권을 가지고 있죠. 아까와 똑같은 유사한 흐름이고 이 박스권을 처음으로 돌파를 했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한 2주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일단은 인사이드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고 대응을 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강스텐바이오. 강스텐바이오도 이제 지난주에 미리 올라갈 걸 미리 예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런 종목의 특징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때 당시에 유상증자가 있었습니다. 이게 아마 8월 달인 걸로 알고 있는데 8월 달에 주주배정 유상증자 때문에 급락을 했고 급락한 상태에서의 물량이 바닥에서 올라오기 시작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발생한다. 특히나 전날 대비 10배 또는 1년 만에 최대 거래량. 이런 것들이 핵심인데 바로 이 강스텐바이오가 여기서 지금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바로 그런 조건에 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닥에서 대량 거래 그리고 또 이 바닥에서 대량 거래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일들은 이제 줄기세포를 이용한 뭐 화장품이라든지 약품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11월 달에 일본에다가 줄기세포 줄기세포 제조 시설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줄기세포를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정제를 해서 다시 일본에다 공급하는 그런 제조 시설인데 그로 인해서 아마 내년에는 줄기세포 치료제라든지 그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일본 쪽의 수출량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전혀 없는 매출들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기대감에 의해서 내년에도 또 상승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강스텐바이오 주봉 차트를 보시면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보면 우리가 가장 선명하게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죠. 지금 이 구간에서 봤을 때 자, 주봉상 대량 거래가 실렸는데 지난주에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줄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바닥에서 나왔던 물량들이 아직까지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을 봤을 때 여기 급락했었던 이 구간, 2750원 정도까지가 아마 이 종목이 1차적인 목표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알테오젠입니다. 이 시간에 아마 제가 가장 많이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알테오젠인데 최근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 대전연구소의 품질 경영 시스템 국제규격 ISO를 인증을 획득했다. 저는 저 뉴스가 그렇게 큰 뉴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거는 뭔가 글로벌 이슈가 될 만한 뉴스라기보다는 이 회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머크와의 계약, 네, 그 건이 가장 핵심인데 자, 이 종목은 이렇게 두 번이나 포착이 돼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뭐 확연하게 이 박스권을 돌파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죠?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장대양봉이 목요일날 나왔습니다. 거의 무려 25%나 올라가는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과연 누가 샀을까라는 거죠. 근데 이날 이제 굉장히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이때 당시에 외국인들이 바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JP 모건이라든지 모건 스탠리들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다는 거죠. 그러면 JP 모건과 모건 스탠리가 왜 샀을까? 과연 이런 뉴스 때문에 샀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주가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제 머크와의 계약이 어느 정도 임박했다. 독점 계약을 하던 이 회사를 인수하던 둘 중에 하나가 뭔가 나오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기 시작했구나 이런 거를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그쪽에서 좀 더 빠르겠죠. 그래서 머크와의 계약설이 어느 정도 이제 가시화되는 시점이다. 그러면 지금 이 구간에서 머크와의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10%만 올라갈까요? 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마 가장 피크를 이룰 수 있는 이날도 바로 25%나 올랐기 때문에 계약설이 실제 가시화가 된다고 하면은 뭐 그 구간에서 다시 또 한 30% 이상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과거에 이 종목이 거의 11만 원 이상까지도 올라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정고점도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봉을 보시면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중요한 핵심 내용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에 대한 비밀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서 이제 대량 거래가 이렇게 실렸고, 그죠? 대량 거래가 이렇게 발생한 이후에 여기서 흐름상 봤을 때 지난주에 대량 거래가 이만큼이 안 나왔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때 당시에 한 주에 나왔던 거래량에 대비해서 이때 매도량이 없다. 그러면은 실제 이 바닥에서 나왔던 물량들이 아직까지 매도를 안 하고 포함되어 있는 그런 물량들이 계속해서 주가를 상승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뭐 50% 정도 올라갔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80% 이상은 충분히 올라가고 100%까지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HLB입니다. 뭐 여러분들 리보세라립으로 워낙 유명한 회사인데 지난주에 그리고 그 지난주에 계속해서 상승폭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드리는 그런 생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거의 12월 달, 11월 달에 바이오에 대한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바이오의 특징은 뭐냐면 바이오가 과거에 어떤 고점에서 굉장히 조정을 많이 거쳤기 때문에 그 고점에 물려 있는 종목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거의 뭐 10분의 1, 5분의 1까지 내려온 주가들이 지금 끌어올렸을 때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가를 쉽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죠. 뭐 HLB도 지금 보시면은 이런 폐암 이상에서 유효성을 입증했다고 나오는데 실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내용들이 뭔가 앞으로의 비전이 있다는 거죠. 미국 시장에서 실제 매출이 다음 해부터 가시화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를 보면은 이 구간에 물론 여기에는 다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주봉상 월봉상 봤을 때 이 구간이 5만 원이 바로 매물대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오 종목들의 특징들이 이제 1월 달부터 다시 한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마련한다면 이런 HLB 같은 종목들이 대장주가 되겠죠. 근데 HLB가 지금 외국인들이 11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도 물론 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2천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외국인들이 2천억을 이렇게 밑으로 던져가지고 팔게 되면은 엄청난 손해죠. 여기서 10%만 내려가면 200억이 손해인데요. 2천억을 매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매도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적은 그리고 거래량이 없는 이런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편승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구간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은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봉 상태를 보면 아까 주봉 상태에서 1, 2, 3를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1, 2, 그 다음에 3겠죠. 그래서 마지막 다음 주가 우리가 연말로 가면서 뭐 거래일수는 며칠 안 되지만 다음 주가 굉장한 피크를 이룰 수 있는 마지막 매도 타임이 이제 나오는 그런 구간이 나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큐로셀입니다. 큐로셀이 이런 그 T세포에 대한 T셀에 의한 그런 어떤 세포 치료제 이거를 아마 임상을 어느 정도 다 끝냈고요. 내년에 품목 허가를 들어가서 판매를 할 건데 이제 대전에 그 생산 시설을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세포 유전자 치료제 개발을 하는 그런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실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뭔가 다른 이슈들이 뭔가 숨어 있지 않을까. 만약에 이런 종목들도 상장 쪽에 이렇게 많이 올렸다면은 사실은 주가가 훨씬 더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인데 시가 우리가 시장에 상장했을 때 그 저점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횡보시켜서 다시 올라오고 있죠. 자, 금요일 날은 어떻죠? 거래량이 줄었어요. 상승하다가 거래량이 줄면서 올라가고 상승하다가 다시 또 거래량이 줄면서 그 다음 날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이 정고점 35,000원에서는 저항을 받겠지만 일단은 저 구간도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내년에 품목 허가가 떨어져서 매출이 실제 나온다면은 그리고 그 기대감에 의해서 아마 내년 초에도 이런 바이오의 어떤 훈풍이 불면서 같이 상승할 수 있는 동방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큐로셀의 주봉을 보시면 자, 바닥을 잡고 첫 주, 첫 번째 상승 주간입니다. 그럼 두 번째 주간도 또 세 번째 주간도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종목은 파메신입니다. 이 종목도 상장 초기에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였던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 회사는 이제 이중 표적 항체를 개발하는 회사인데 상장 초기 이후에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를 이제 타이어뱅크라는 회사에서 인수하기로 했는데 타이어뱅크랑 이 바이오랑은 전혀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타이어뱅크가 인수했다. 뭐 어떤 회사든지 피인수 당하는 회사보다는 피인수하는 회사가 인수를 하는 회사가 훨씬 더 자금 여력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피인수가 됐을 때는 어떤 무조건의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향후에 뭐 신사업이라든지 뭐 신제품을 개발한다든지 뭐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섹터에서 인수를 했지만 지금과는 아직까지도 기대감이 있다. 그럼 우리가 거래량으로 봤을 때 여기서 대량 거래가 이렇게 실렸는데 이 고점을 넘었다는 거는 통하겠다. 예, 이 정도의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하루에 뭐 4천만 주 이상 거래가 됐는데 하루에 3천만 주 이상 안 나오면은 이거는 뭐 매도 물량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전날도 보면은 1,200만 주밖에 거래가 안 됐습니다. 근데 거의 전고점을 뚫었죠. 그래서 아마 최고가로 갱신을 해서 상한가에 도달했는데 아마 뭐 단순하게 우리가 목표가를 본다고 하면은 저 이전 고점 부근 4,200원 정도 구간까지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2단계 상승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3단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매수할 때 좀 조심하셔야겠죠. 만약에 갭이 많이 떠서 출발한다고 하면은 배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파메신의 주봉을 보면은 이 종목이 아직도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는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죠. 자, 이게 대량 거래가 여기서 발생을 했고 그 대량 거래를 뛰어넘는 고점을 형성했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은 상태에서의 움직임. 이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거래량이 줄었는데도 더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 주봉상의 어떤 목표가를 우리가 4,000원까지 보고 있지만 이때 당시에 보면은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매물대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훨씬 더 길게 볼 수 있는 긴 호흡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대동입니다. 이 대동이 이제 포스코와 로봇 계약에 대해서 이때 당시에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고 조정 충분히 거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2만 원과 19,000원의 매물대를 돌파하는 게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죠. 네. 근데 핵심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날 보다가 음봉으로 떨어졌는데 거래가 더 많이 실렸다면 여러분들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이건 매도봉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저런 봉들이 대량 거래가 형성됐을 때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을 시키기 위해서 음봉으로 대량 거래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량 거래가 고점에서, 그러니까 바닥 대비해서는 여기가 고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 나중에 보면은 저런 구간보다 훨씬 더 높은 구간까지 상승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동은 뭐 우리가 농슬라라고 하죠. 뭐 거기에 스마트팜이라든지 스마트 모빌리티, 그리고 스마트 농기계, 로보틱스, 조경산업 이런 5대 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우겠다는 회사의 포부가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도 굉장히 확장성이 넓어진 그 사업 자체가 확장성이 넓어지는 그런 신사업들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농기계도 이런 스마트 농기계가 아마 내년에는 굉장히 붐이 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주목을 볼까요? 이 시간에 가장 많이 말씀드린 게 바로 이거죠. 바닥에서 영망치, 그죠? 거래가 실린. 뭐 당연히 이제 매물대가 있으니까 한 방에는 못 올리겠지만 다음 주에도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대동입니다. 자, 삼성출판사, 우리 핑크퐁 뭐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트렌드를 잘 이해하시면 이런 트렌드가 움직이는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는데 지금 핑크퐁을 상장한다는 추진 소식이 있는데 뭐 핑크퐁이 바로 내일 상장하는 건 아닌데 왜 오를까? 자,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요즘에 트렌드가 야놀자도 얼마 전에 상장을 예상해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기업 가치가 얼마다 이런 소식에 의해서 주가가 올랐어요. 그 관련주들이. 잘 생각해보면 토스도 그렇게 올랐죠. 그럼 토스나 야놀자가 바로 1월 달에 상장하는 거 아닌데 뭐 마찬가지로 핑크퐁도 1월 달에 상장하는 게 아닌데 왜 지금 오를까? 그게 바로 트렌드라는 거죠. 이게 신규 상장할 종목들의 앞으로 예상치를 갖다가 미리 뽑아내서 미리 올리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마 이런 종목 이외에도 앞으로 대형사들 중에서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이 아마 내년에 있을 예정이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투자한 회사들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만약에 안 올라간 종목이 있다면은 한 번씩 이런 튀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물론 바닥에서 보면은 이런 매수 장대 양봉이 한 번씩 나오죠. 이건 당연히 이런 동일선상의 어떤 매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사실 뭐 12,300원에 바닥권에서 올라가서 23,000원까지 올라갔다고 하면은 그렇게 아주 큰 폭의 상승세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종목들이 아마 좀 어느 정도 더 추가적인 상승이 1월 달부터 또 나오지 않을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12월 달에 얼마 오를까 이게 중요한 것보다는 1월 달에도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섹터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잠시 후에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도 그런 말씀 드리겠지만 지금은 1월 달에 상승하는 것도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만약에 1월 달 준비가 안 이루어진다면은 나중에 따라가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구간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공개 방송에서 1월 달에 대비한 전략도 여러분들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봉상 보면은 바닥에서 영망치가 또 나왔죠. 바닥에서 영망치, 바닥에서 영망치. 근데 이 종목이 매도가 나갔을지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체크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개 방송에서 커피 20잔을 무료로 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커피도 받아가시고 1월 달에 대한 전략들, 그것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 움직였었던 종목들 보니까 확실히 또 정리가 되는데요. 계속해서 저희 끝까지 공략주까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방송 끝나고 나면 12시부터 무료 공개 방송도 펼쳐지는데 무려 커피 20잔의 기회가 있다고 하니 이 역시 놓치지 마시고 이 산타의 선물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잠시 정리 후 종목 이야기 나누러 떠나볼게요. 언급 주신 종목 하나씩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이재상 위원님과 알테오젠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은 아까 전에도 언급 주셨는데 이 종목이 어쨌든 어떤 재료이든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또 지켜줘야 되는 구간에서 확실한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살아있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네, 알테오젠. 제가 이제 알테오젠을 왜 이렇게 강조를 드리냐면 아직까지 우리가 중요한 이슈들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예상되는 이슈만 나왔지. 실제 이제 머크와의 계약에 관련된 내용들, 이 내용들이 언제 나올 것이냐 이게 가장 관건입니다. 지금 이제 차트상에서 보면은 주봉 차트인데요. 2020년도에 고점을 찍을 때 당시에 바닥권에서 거의 25배가 올라갔습니다. 엄청나죠. 물론 거기에 이제 기대감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만큼 올라갔는데 지금은 새로운 기대감이죠. 머크가 독점 계약을 할 것이냐 아니면 머크가 알테오젠을 인수할 것이냐. 우리가 아직까지도 알테오젠이 인수한다는 그런 기대감도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인수가 된다. 그랬을 때는 아마 알테오젠 주가는 훨씬 더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목표가는 11만 원 정도까지 우리가 보면서 대응하고요. 아마 추가적인 상승세에 편입해서 우리가 아마 조정받을 때 아마 월요일 날도 만약에 탄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게 나온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없는 분들도 지금 이제 매수가 가능한 그런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알테오젠이 진짜 기관이 최근 들어서 엄청 사랑하는 종목이네요. 왜 이렇게 기관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기관만이 알테오라고 우리 시청자분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특히나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이 400억을 이제 목요일 날 매수했는데 JP 모건이랑 모건 스탠리가 둘이서 매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알고 있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들에 우리가 이제 디테일하게 보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포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면들에서 여러분들 알테오젠 공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알테오젠을 이렇게 사들인 이유는 그들만이 알테오. 하지만
흔적은 있고 추세는 살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추적 관점 쭉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봅니다. 코어라인 소프트 이거 진짜 이번 주에 위원님 정말 너무 예쁜 종목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한번 언제였죠? 지난 목요일 날 쭉 올라서고 영차 등산 열차로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지금 이제 이 종목이 이제 공모가가 14,000원이거든요. 이제 13,920원부터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실제로 올라온 폭을 보면은 기간 대비 올라온 폭을 따져보면 굉장히 올라오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정고점 4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보고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어라인 소프트 역시 라인대 잘 잡아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 보죠. 사실 이게 이제 LS 머티리얼즈 상상하고 나서 LS전선 아시아가 어떻게 움직일까도 저에게 있어서는 관전 포인트였는데 23,200원까지 사실 어제 터치가 나오면서 이 종목 진짜 대단하다 그 생각도 들었거든요. 엘전화는 그리고 수급적으로 보아도 나쁘지 않아요, 위원님. 지난주에도 이걸 AS 드리면서 예. 분명히 더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목요일날 장대 양봉이 나왔지만 또 시간에서 또 많이 올랐습니다. 시간에서 상승률 종목 중에서 거래대금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날 다시 한번 또 강한 시세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마 이 월요일날 올라가는 거는 우리가 아마 지금 시토류와 관련된 내용도 있을 뿐더러 지금 초전도체 관련된 내용들 내년 3월에 물리학회에서 초전도체 관련된 내용들이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시간에서 올랐는데 아마 그 중에서 가장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LS전선 아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엘전화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규 공략주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위원님 어떤 종목이 더 좋아 보일까요? 자, 아까 전에 이제 잠깐 언급드렸던 그런 종목인데 지금도 제가 보기엔 늦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드리는데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입니다. 이 회사는 세계 최초로 세포 분석을 자동화시켰는데 우리가 매뉴얼 작업을 하다가 자동화시켰다는 건 이건 우리가 사람이 하던 일을 갖다 로봇이 하는 거랑 똑같다. 그렇게 되면 인건비도 절감될 수 있고 재현성도 높아지고 정확도도 높아지고 오진율도 낮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포 분석 시스템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크라든지 얀센이라든지 여러 대형사들과 지금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보급형으로 만든 그 장비가 공급이 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폭발적인 매출 증가가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2조 원 시장에서 목표를 지금 30% 잡고 있기 때문에 거의 6천억 가량의 매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가 훨씬 더 기대되는 그리고 상장 초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배나 올랐는데 우리가 주가라는 거는 과거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또 많이 올라갑니다. 6배가 올라간 다음에 거의 3달 동안 조정을 받고 지금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조정폭만큼 또 상승폭도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략하시기에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격 전략은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지금도 늦지 않은 때 구간이 왔다면 어떻게 진입하는 게 가장 좋을까 전략 설정해 봐야겠죠.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그 부분 알려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챙겨보시죠. 더불어서 커피 20잔의 기회도 함께 있는 무료 공개 방송 복전복 지금도 늦지 않았다. 복전복이 어떤 뜻이에요? 그중에서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은 복구다 이거죠. 네. 계좌 복구의 어떤 내용인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MTW에 들어오시면은 국내 수익 감사 후기에 대한 최다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거의 10,000건 이상의 수익 감사 후기가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보시면은 수익을 어떻게 복구하고 어떻게 계좌를 복구하는지에 대한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공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계좌 복구하고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 챙겨보시죠.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재상 위원님의 사진 옆에 방송 중 깜빡이니까요. 이 버튼 클릭해 보시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산타와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2024년 갑진년 토요일 생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